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징어 게임 명대사로 배우는 협업경영엔 자기경영이라고 하는 책을 최근에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최병철이라고 합니다. 1인 기업가 또는 프로슈머를 꿈꾸는 사람들이 반드시 읽으면 좋겠다. 아울러 프리랜서나 또는 기그워커 등의 또는 요즘은 프론티어라고 하는 개념에서 자기경영을 실천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꼭 읽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썼던 책이고요. 특히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 영화 속에 나오는 대사들을 제가 추려서 그 책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작성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 책을 왜 쓰게 되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계발서가 사실은 독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고 보면 우리가 수많은 자기계발서를 읽고 또 그것에 따라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자기계발 서적을 접하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의 삶의 결과값은 그렇게 달라져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전혀 성과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설정한 목표값에 만족할 만큼 도달해 있다라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이제 대체적으로 그렇게 되고 나면 또 거기에 맞는 또 다른 원인 분석의 결과값을 전제로 한 자기계발 서적이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 습관이 부족해서 그렇다느니 또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이 지속성 확보가 어려워서 그렇다느니 또는 꿈과 열정이 근본적으로 부족해서 그렇다라는 등등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돌아가는 형태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자기계발의 어떤 모순점을 이야기하는 책들도 상당수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기계발의 덫이라는 책도 그 일종의 하나고요.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칭찬의 배반, 돈의 배반, 이런 등등의 이런 모순 시리즈의 책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에서의 근원적인 고민을 해보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자기계발 서적만 읽다가 우리의 삶이 끝날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아보았느냐 하면 우리가 문의에 쏟는 것이다. 결국 비슷비슷한 단어들을 정확하게 구별해내지 못하면 그것이 그것인 줄 알고 행동하게 되어진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 제목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협업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것에 우리가 어쩌면 잘못 알고 있었던 협력이라고 하는 단어, 이 두 개를 같은 맥락에서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했었다면 우리는 굉장히 실수를 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협력과 협업은 다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고, 우리가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자기경영이라고 하는 것을 등치의 관계로 두고 같은 것으로 두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 두 가지는 근본적으로 모순의 관계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같은 것의 관계로 인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잘못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제로 자기경영 없는 협업 없고 협업 경영 없는 자기경영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이 협업이라는 말과 협력이라는 말은 어떻게 다른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협력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무엇을 합친다, 같이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의미는 똑같이 사용되어지지만 힘을 합친다, 즉 힘을 합치려면 어느 지점에서 어느 방향으로 힘을 합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인데요.
그 어느 지점이라는 것과 어느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가 결정해 주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다. 즉 협력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의도에 따라서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이 힘을 합치는 것, 이것을 협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곧잘 자기계발에서 이런 팀워크가 중요하다 내지는 협력해야 한다, 같이 해야 한다, 협동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이죠.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누군가의 계획되거나 의도된 방향으로 구성원들이 힘을 합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속에 어떤 주체자가 한 사람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떤 조직이 가지고 있는 공동의 목적이나 목표를 향해서 그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나가는 것, 이걸 우리가 협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흔히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해서 CO, 코 합치다. 그럼 뒤에 이 노동이라고 하는 개념의 이 단어를 합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신다면 협력이라는 것은 설명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협업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떻게 다른 것이냐를 한번 본다고 하면 협업은 업을 가진 주체들끼리 합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딘가에 종속되어지거나 소속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 주체로 존재하면서 그 행위를 필요에 따라서 합치고 또는 분리시키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협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기경영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그러한 업의 형태로 존재하면서 이것이 때로는 긴밀하게 서로 상호작용을 해내는 것, 이것을 협업이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사전적인 의미에서 어떻게 다르냐라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오히려 혼란을 주고 있다면 이참에 이것을 좀 명확하게 구별해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영어 단어에서 이 의미를 찾는다면 CEO라는 말과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합쳐져 있는 이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이 오히려 협업이라고 하는 개념에는 더 맞지 않느냐. 어떤 이 동작이나 어떤 작동이라고 하는 것이 합쳐지는 형태 해서 저는 이 협력과 협업을 구별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독립된 주체로 살아가기를 희망하죠. 그 말은 곧 업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종속되어져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어떤 독립된 이 역할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때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는 형태, 이것을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이 자기경영이라고 한다면 협업경영은 곧 자기경영이다. 결국 자기 혼자서는 절대로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협업을 해야 하고 그 협업이 완성된 상태가 곧 자기경영이 완성된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해서 우리가 자기경영을 꿈꾼다면 협업할 줄 알아야 된다. 협업한다라는 것은 결국 독자적인 주체로서 존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협력이라는 말과 협업이라는 개념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해 왔었다면 이제는 협업의 개념으로의 전환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이제 조금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누군가에게 소속되어져서 거기에 힘을 보태주는 행위,
이것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는 힘과 스스로 서서 그것을 또 다른 누군가와 상호작용해내는 능력, 이것이 협업 능력이고 협업 경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